너는 죽어도 하녀야. 빗속 옥상 난간, 사방이 막혔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했던 협상가였던 여자가 지금은 무릎 꿇고 걸레를 쥔 채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손등에는 구두 굽이 파고든 자국이, 손바닥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수술 일지는 이미 절반이 재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마저 그녀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앰뷸런스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서지안. 그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갑고 서늘한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패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에 큰절 올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들이 지워버린 내 이름을 다시 쓰겠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걸레를 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지아는 한여복 차림으로 쇼핑몰 VIP 전용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 대리석보다 더 번쩍이는 마루가 깔린 회의실에서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했던 M&A 협상가 서지안. 그 이름이 이제는 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무릎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 굽이 대리석을 찍는 또각또각 소리는 여유로웠고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아직도 여기야? 이 구석 봐봐. 때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닦은 거 맞아? 시어머니 강 여사가 혀를 차며 지안 곁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대리석 모서리를 문질러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못마땅함을 숨기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두 굽이 지안의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그시 체중을 실으며 예리한 굽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지아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너는 처음부터 여기 있어야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고함보다 낮은 목소리로 뱉는 모욕이 더 깊이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함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편 진호가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지안 위를 스쳤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보듯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계약건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지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안은 그 모습을 걸레를 쥔 채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한쪽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돌리자 스마트폰을 든 여자 둘이 지안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안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가장 먼저 자리를 비켜주던 그 눈빛이 이제는 조롱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봤어? 이거 진짜야. 월스트리트 여왕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SNS에 올려야지. 이런 거 두고 어디서 보겠어. 몇 분도 되지 않아 핸드폰 진동이 쇼핑몰 전체를 울리듯 번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여왕의 몰락. 그 제목과 함께 무릎 꿇은 지안의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의 눈이 그 화면을 보고 만족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지안의 뺨에 날카로운 충격이 왔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손으로 대리석을 짚으며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일어나지 마.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강 여사는 힐을 울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안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뺨이 타오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꾹 눌렀습니다. 쇼핑몰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우산도 없이 그 빗속을 걸었습니다. 한여복이 금방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지안의 발이 멈췄습니다. 안을 뒤졌습니다. 쓰레기 봉지 사이 낡은 서류 가방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다 닳아있는 가방. 시어머니가 쓰레기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가방을 꺼내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슴팍에 파묻었습니다. 비가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하나가 가슴 속에서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쇼핑몰 정문 앞에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빗속을 가로질러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장. 이 쇼핑몰이, 아니 이 나라의 유통시장 절반이 그 이름 하나를 두려워했습니다. 지안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눈꺼풀을 타고 흘렀습니다. 뺨의 붓기가 욱신거렸습니다. 손등에는 구두굽이 파고든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온기가 빠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을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지안의 시선은 그 검은 차를 향해 고정됐습니다. 흔들림 없이 지안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지워버린 내 이름을 다시 쓰겠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졌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무너뜨려졌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안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했고 남편 진호는 자상한 척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외출을 은근히 막는 시어머니, 지인들에게 슬쩍 나쁜 소문을 흘리는 시누이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옆에서 지켜만 보는 남편. 그것이 사실 아주 오래된 계획이었다는 걸 지안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의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지안 아버지가 남긴 땅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그 땅은 개발 호재가 겹치며 수년 만에 가치가 수십 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지안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날부터 그 땅을 노리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지안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그 땅을 시댁 명의로 이전하는 매각학서였습니다. 지안이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시어머니의 손이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냥 도장 찍어. 어차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 지안은 거부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다정함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밥상에서 지안의 밥그릇이 사라졌고 말 한마디에 독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진호는 더 교활했습니다. 도박으로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진호는 지안 몰래 전문직 면허 취소 신청 서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사회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발을 잘라놓으려 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혀있던 어느 날, 지안은 어두운 선반 위에서 낯익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의 황금빛 수술 도구 세트였습니다. 아버지 그 자체였던 그 물건들에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빗자국도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구를 두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진우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로펌에 다닐 때 입던 정장들이 어느 날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우이들이 가위로 갈기갈기 잘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치졸한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느 날 밤 남편과 내연녀의 목소리를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지안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모의였습니다. 서류를 꾸미고 의사를 매수해 지안이 스스로 정신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없애려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날 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무너지는 것과 쓰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쓰러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면 형태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날 밤, 지아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창고 쪽으로 몰려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오른쪽 복도, 3개의 카메라, 청소부 통로 입구까지 12걸음. 지아는 청소용 카트를 힘껏 밀어 문 쪽으로 부딪히게 한 다음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카트 소리에 반응하는 사이 지아는 벽을 짚으며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시선은 카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지하에는 손님들이 알지 못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이 쓰는 좁은 복도였습니다. 지아는 그 통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하녀로 살면서 이 건물의 핏줄처럼 이어진 통로를 모두 머릿속에 담아뒀습니다.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중앙 통제실 문 앞에 섰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 환풍구 덮개를 드러냈습니다. 몸을 비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제실 내부로 빠져나왔을 때 무릎과 팔꿈치에는 긁힌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더 빨랐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전자 위치 추적기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바닥에서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추적기 연결부를 끊었습니다. 피부가 쓸렸습니다. 발목에 가는 핏줄이 번졌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시간이 없었고 닦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흔적이 나중에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아는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낡고 헤어진 가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바닥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작고 차가운 금속 인장이었습니다. 글로벌 블랙스톤 펀드의 최종 파트너, 인장. 2년 동안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인장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번졌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하녀복의 앞서풀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뜯겨나가는 소리가 통제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트렌치 코트를 집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코트는 낡았지만 그것을 걸친 지아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몸이 쭉 펴졌습니다.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안이 지안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2년간 멈춰있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 회장의 비서에게만 통하는 특수 신호를 쇼핑몰 전광판에 비밀리에 송출했습니다. 2번, 3번. 코드가 맞으면 비서는 반드시 알아볼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의 인감을 역이용해 쇼핑몰의 모든 금융 자산을 동결시키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강 여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산이 단 몇 번의 입력으로 꼼짝 못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호의 횡령과 외도 증거가 담긴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쇼핑몰 밖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구를 원격으로 폐쇄했습니다. 문이 하나씩 잠기는 소리가 지하 통제실에서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천천히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아는 전 세계 금융 커뮤니티에 암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블랙 파트너가 돌아왔다. 그 메시지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파란 빛이 지안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지안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처럼 깊고 조용하게. 이제 시작입니다. 지안이 통제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쇼핑몰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로비였습니다. 입점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부도 소문이 퍼지자마자 몇 달치 임대료를 날릴 처지에 놓인 상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현수막을 들었고 어떤 이는 그냥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한 한 상인이 달걀을 집어 던졌습니다. 달걀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렸습니다. 강 여사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표정은 지안이 한여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날 지안에게 지었던 경멸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표정이 강 여사 자신의 얼굴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진호는 비서실에서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땅 문서가 위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래처가 계약 파기를 통보해온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앉아있던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모니터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진호의 공금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금액, 날짜, 계좌 번호까지 전부였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전산망을 이용해 진호의 내역을 전 직원 화면에 동시에 띄운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달걀 세례를 받고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을 불러 쇼핑몰 전체를 뒤지게 했습니다. 사냥개를 푼 것처럼 경호원들이 층마다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들이 예상하는 곳에 없었습니다. 지안은 이미 청소부 통로를 타고 진호의 집무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 잠긴 서랍 안에서 결정적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중 장부였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다른 오래된 거짓말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품 안에 넣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VIP 라운지에서 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행 비서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블랙 파트너가 안 오면 나는 지금 당장 떠납니다. 그 말이 시댁 식구들에게 전달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진호는 내연녀를 불렀습니다. 내연녀에게 지안의 옷을 입히고 지안인 척 백 회장을 만나게 하는 사기극을 벌이려 했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내연녀는 어설프게 정장을 갖춰 입고 VIP 라운지 앞에 섰습니다. 백 회장의 수석 비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블랙스톤 펀드의 설립 연도와 초대 파트너의 서명 코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연녀는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기극은 첫 번째 질문에서 끝났습니다. 그 사이 쇼핑몰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변전실 전원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지안의 소행이었습니다. 암흑이 된 복도에서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붉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안은 어둠을 이용해 백 회장의 가방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블랙스톤 펀드 전용 암호가 적힌 쪽지였습니다. 진짜 파트너만이 알 수 있는 숫자와 기호들이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강 여사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찾았어. 저기 있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잡아라. 지아는 주차장 기둥 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지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아주 얕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잡히는 것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안을 에워쌌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아 올리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지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긁었지만 허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른자가 굳어가는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눈에는 승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완전히.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사람의 눈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이 바로 판이 뒤집히는 시작이었습니다. VIP 라운지 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회장의 수석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가방을 손에 든 채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다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지안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시선이 지안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비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확인하듯 가방 안의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맞았습니다. 비서가 경호원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 놓아드리십시오.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잡아. 비서가 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지안의 팔을 잡은 경호원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백 회장의 경호팀이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시댁 경호원이 셋이라면 백 회장 쪽은 6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안을 중심으로 넓게 서며 시댁 경호원들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마치 썰물처럼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지안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호팀 전원이 같은 각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호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잠시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을 돌려 경호원의 손을 스스로 뿌리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사전에 예약해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지안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모의를 나누던 그날 밤의 대화였습니다. 진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쇼핑몰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몇 가지 지시사항과 매수할 의사의 이름까지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스피커를 올려다봤습니다. 상인들도, 직원들도, 지나가던 손님들도 모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스피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었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 여사가 그토록 탐내던 땅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그 땅은 국가보호구역이었습니다. 매매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팔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수년간 집착하며 지안을 짓밟아온 그 땅이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거래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긴급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진호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진호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다였을 것입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백 회장이 서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무대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 강 여사는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 여사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아버지의 수술 일지가 있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일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손으로 써내려간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술 날짜, 환자 이름, 처치 내용, 그리고 여백마다 빼곡하게 적힌 짧은 메모들. 어떤 날은 한 줄짜리 후기였고 어떤 날은 반 페이지를 채운 고민이었습니다. 그 일지는 지안에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여사가 일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걸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안의 눈이 일지를 향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일지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종이가 노랗게 그리고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달려들었습니다. 일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옆에서 지안의 몸을 세게 밀쳤습니다. 지안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유리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면서 한쪽 손이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일지 위로가 닿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지는 절반 이상 타버렸습니다. 지안이 나머지를 힘껏 손으로 덮어 불을 껐습니다. 남은 쪽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구급차 불러. 정신 이상자 하나 입원시켜야 하니까. 강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대사를 읊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앰뷸런스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 여사가 그들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의사 서명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지안을 정신 이상 판정 환자로 분류한 문서였습니다. 지안은 화상 입은 손을 가슴에 붙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손의 통증이 파도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때 포털 사이트 알림이 여러 대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의료 재단이 비리 재단이라는 기사가 메인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허위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수만 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제목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아버지의 수술 도구를 집으려 했습니다. 도구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오므려지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지안이 이 건물 안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강 여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강 여사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지안의 은신처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은 채 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은 난간 앞에 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강 여사가 지안의 면전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죽어도 하녀야.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공기를 가르고 지안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 밑에서 차갑게 올라왔습니다. 손의 통증이, 빗속의 추위가, 타버린 일지가, 기사 제목이 전부 한꺼번에 짓눌렀습니다. 지안은 난간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쓸렸습니다. 눈이 감길 것 같았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지느냐, 버티느냐.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난간을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빗물이 손등의 화상, 자국 위로 흘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기억이었습니다. 지안이 어릴 때 시험에서 떨어지고 울며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쓰러지는 건 괜찮아. 일어나는 게 우리 일이야. 지안은 눈을 떴습니다. 빗속에서 지안은 트렌치코트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구부렸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코트 안감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 숨겨둔 것이 나왔습니다. 길고 좁은 넥타이였습니다. 지안은 이를 악물고 화상 입은 손 위로 넥타이를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지안은 그 통증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시댁 식구들이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이제 조용히 따라와. 지안은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상 너머를 봤습니다. 헬기장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헬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움직였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떼고 강 여사의 손을 지나쳐 헬기 쪽으로 달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발이 물을 튀겼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헬기 앞에 백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달려오는 지안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사람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헬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넥타이를 감은 손이 앞에 나왔습니다. 지안은 품에서 인장을 꺼냈습니다. 블랙스톤 펀드 최종 파트너 인장이었습니다. 백 회장의 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보안, 코드 확인하겠습니다. 지안은 현장에서 코드를 씌어냈습니다. 숫자와 기호, 서명의 순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지안이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을 뚫고 달려온 강 여사가 헬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발이 굳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쇼핑몰의 유일한 주인은 접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폭풍보다 컸습니다. 강 여사가 뒤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안은 백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쇼핑몰을 살리는 대신 공중분해에 아버지의 재단에 귀속시키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백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안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호의 횡령과 강 여사의 불법 감금, 강제 입원 모의까지.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로비 쪽에서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가 지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안이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눈빛 하나만으로 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화장실을 닦을 차례입니다. 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진호가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쇼핑몰 전광판에 올라갔습니다. 지안이 직접 송출한 것이었습니다. 쇼핑몰 정문에서 간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 로고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담긴 로고였습니다. 빛 속에서 그 이름이 빛났습니다. 오래, 또렷하게. 지안은 그 글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지안은 월스트리트의 사냥꾼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자리였습니다. 취임식 날, 지안은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안은 그 소리 속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화상 흉터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반쯤 타버린 아버지의 수술 일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복원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일지 안에 담긴 아버지의 글씨와 메모들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그 일지를 읽은 의료계의 여러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안도 처음 복원된 페이지를 받아 들었을 때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와 진호는 쇼핑몰 지하 청소부로 전락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의 일이었습니다. 지안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당을 쓰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매달려도 지안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령을 보듯 시선조차 주지 않고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완전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사과를 구걸하며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그들에게 단 1분의 시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소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미소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쇼핑몰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곳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했던 시골 땅에는 무료 진료소가 완공됐습니다. 문을 여는 날, 지안은 혼자 그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노을 지는 옥상에서 지안이 아버지의 수술 도구를 천천히 닦으며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요, 아버지. 빛이 도구 위에 번졌습니다. 따뜻하게, 오래도록.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